반갑습니다. 김정겸입니다. 당분간 1회씩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첫 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워밍업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도 1회만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이고 주제 파악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표현력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논술에는 크게 이제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논제 제일 첫 번째가 논제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가 배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쓸 때 주의하실 점이 이거예요. 요 논제와 요 배점을 같이 봐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요 배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배점 부분에 논술의 구성 요소, 그죠? 크게 논술의 구성 요소가 15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 여기 이제 16점이네요. 여기 이제 4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논술의 구성 요소와 역량 중심 교육 과정과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그리고 2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주제와 관련을 시켰느냐 요거하고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췄느냐 요렇게 하면 2점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2점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현의 적절성 있잖아요. 이게 이제 2점인데 여기서는 이제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오케이? 그리고 접속사를 제대로 썼는가 그리고 주어 수로의 관계가 맞는가 주술 관계를 본다든가 맞춤법을 본다든가 접속사를 본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게 대부분 맞춤법 접속사 이 접속사를 조금 못 써서 그렇지 서론, 본론, 결론 형식만 딱 맞추면 그냥 2점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대주제야, 대주제.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논술의 구성 요소는 요 논제 있잖아요. 요 논제와 여기가 맞아떨어져. 네. 지금 우린 논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핵심 역량 차원의 자기관리 역량에서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 이렇게 돼 있죠. 맨 꼭대기에. 그죠? 맨 꼭대기에. 그런데 거기 배점을 보세요. 배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기관리 역량 차원에서의 마샤의 정체성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과 그 다음에 반듀라의 자아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정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4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샤의 정체성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과 그 다음에 반듀라의 자아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4가지가 아니고 2가지 정보로 써보세요. 2가지로. 2가지로 고쳐줘 보세요. 2가지 정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봐봐요. 그리고 4점이잖아요. 그러면 2가지 정보 했죠. 자아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2가지 정보 했죠.
그러니까 각각 한 정보당 1.1점이야. 2점이야. 그러면은 앞에 마샤의 정체성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은 2점이야. 2점이니까 몇 개를 써야 된다? 2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 차원에서 조혜리창 4점이잖아요. 조혜리창이 4개거든. 그러니까 각각 4개를 쓰라는 거예요. 그게 4점이죠. 그 다음에 역량중심 교육과정 차원의 프로젝트 학습법, 방법, 그것도 역시 4가지 쓰라는 거예요. 과정중심 평가 차원에서 수행평가 역시 4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4점이니까. 그게 만약에 2점이라면 2가지고 3점이라면 3가지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명칭 1점이야. 명칭을 쓰시오 그러면 1점이야. 그러니까 명칭 및 특징 2가지 그러면 3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 논제와 배점을 잘 보고 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배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 본문에다가 이제 쓰는 거거든. 본문에다가.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개요를 작성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한눈을 볼 수 있도록 개요를 작성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게 뭐가 나가냐면은 요게 나간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도 교육학 논술 초안 작성지가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읽어볼게요. 일단 논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논제. 제시문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논문이다. 핵심 역량 차원의 자기관리 역량에서,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대주제가 뭐다? 자기관리의 역량이죠, 그죠? 자기관리 역량 차원이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4개인데 그 4개에서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을 조혜리 창으로 논하고 그다음 역량중심 교육과정 차원의 프로젝트 학습법, 과정중심 평가 차원의 수행평가에 관한서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배점을 보세요. 배점. 배점에서 첫 번째가 마샤의 정체성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가 마샤잖아. 마샤의 정체성 이론. 그다음 또 하나가 뭐죠? 반듀라의 자아효능감. 그래서 이거 2가지고 이거 2가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4점이 되는 거거든. 또 2번째 의사소통 역량 차원에서의 조혜리창. 이게 이제 4점이야. 그러니까는 4가지를 쓰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4가지. 하나, 둘, 셋, 넷. 여긴 자아효능감 2가지라 했으니까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아정체성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이니까는 교육적 시사점 하나, 둘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를 대주제라고 한다면 여기가 중주제, 여기가 소주제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량중심 교육과정 차원에서의 프로젝트 학습법. 이게 4점이야.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습법의 방법을, 특징을 4가지 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과정중심평가 차원에서의, 과정중심평가 차원에서 수행평가. 과정중심평가에서 수행평가. 그 수행평가가 지금 4점이니까는 결국은 4개를 쓰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올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봐봐요.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시험 보기 직전에 요거 나온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 나왔어요. 그게 뭐 시험 보기 직전에만 공부하면 되느냐? 아니야.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요건 이미 기출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나오고, 요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마샤의 정체성 이론은요, 이미 정체성 이론에 대해서 5단계, 자정체감 대 자효능감이라는 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마샤의 정체성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꾸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구성주의가 나왔잖아요. 나온다고 했거든.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하냐면, 자, 비고츠키 여태까지 시험에 안 나왔는데 올해 나온다. 작년에 그랬거든. 나왔거든, 비고츠키가.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이 프로젝트 학습법이라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결과 중심의 평가였어. 결과 중심의. 그러니까 이 아이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심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옛날에는 뭐냐면은, 자, 정겸이 나와서 피아노 쳐봐. 그 다음에 누구 나와서 피아노 쳐봐. 누구 나와서 피아노 쳐봐. 그러니까 이 피아노 치는 거를 보고 이미, 아, 나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 그게 결과 중심의 평가였단 말이죠. 근데 과정 중심의 평가는 그게 아니야. 수업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업과 평가가 이렇게 별개로 이루어졌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 중심 평가는요, 이 수업하는 이 과정에서 평가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종전의 평가는 이렇게 별개였다. 수업 따로, 평가 따로, 이렇게 수업 따로, 평가 따로 별개였지만은, 이제는 과정 중심 평가는 뭐야? 수업 중에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거로 이제 유명한 게 뭐냐?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 오케이? 그래서 이 수행평가는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다.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여태까지 절대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만 시험에 나왔지, 수행평가는 절대 안 나왔다는 거죠. 수행평가는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다. 수행평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요 작성을 하는, 자, 보세요. 이렇게 개요 작성을 한 건 뭐야?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이끌어 나가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막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출발하면 이걸 가지고 하면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다가 새길로 나간다고. 결국 이걸 못 써요. 그러니까 제대로 점수를 못 받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요 작성 간단해. 이제 여러분들한테로 제가 그 첨삭하면서 개요 작성하는 거 자꾸 만들어 보게 할 건데, 이거 개요 작성 그냥 몇 분이면 1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면은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식 점수에서 그 역량중심 교육과정과의 교육과정과의 연계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써야 되는 거야. 대주제가. 왜냐하면 그 배점에서 논술의 구성 및 표현에서 논술의 구성 요소와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배점에서 맨 밑에 논술의 구성 및 표현에서 논술의 구성 요소와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도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연계가 돼야 되고, 여기에도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연계가 돼야 되는 거고, 적어도 두 군데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연계가 돼야 된다. 물론 서론과 결론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서론과 결론에도.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대주제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된다. 근데 서론과 결론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오케이? 본론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여기에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기에 요 두 개, 2015 개정교육과정과 맞물려서. 알겠죠? 자, 그러면은 본문을 읽어가 볼게요. 최근의 교육 동향에서는 학생들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황이나 의미 있는 맥락에서 지식을 활용하고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이게 바로 구성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구성주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구성주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이거죠. 이거 여러분들 영교과는 그 옛날에 그 근접 발달 영역대라는 게 처음에 나왔었어요. 전 다 영어로 써주거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근접 발달 영역대를 맞았어요. 거기에 가로가 4개가 나왔을 거야. 그 4개 쓰라는 거거든요. 뭐 proximal, proximate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이야. 그러니까 덜을 붙인 건 잘못된 거지. 여기다 더 붙인 사람이 있어. 잘못된 거지. 이게 근접 발달 영역대예요. 비고치키에. 그래서 영교과는 왜냐면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이게 실사적 과제라는 거죠. 실사적 과제다. 이게 실제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과제. 바로 눈앞에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거.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낙도의 발령을 받아서 수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112에 신고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는데 35명이 112에 신고한다라고 썼고 5명이 뭐 이웃집 아저씨에게 알린다. 아니면은 뭐 미행한다. 이런 식으로 썼어. 객관주의 교사는 이것만 정답이야. 객관주의 교사는. 구성주의 교사는 이게 다 정답이야.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수상한 사람을 만난다는 이런 어떤 과제에서 내가 살아나가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이나 맥락, 이걸 등한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봐봐, 내가 낙도에 살아간단 말이야. 낙도라는 이 문화권에서 봤을 때는요, 이웃집 아저씨가 빨라. 그리고 어디 얘네들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고 거기 공중전화 박스가 있다면 저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구성주의, 객관주의는 안 그래. 그래서 객관주의를 죽은 지식이라는 거야. 왜? 그냥 교실 안에서 주어진 대로. 그러니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112에 신고해야 되는데 핸드폰 없는데, 그러니까 112 왜 신고 못했어? 핸드폰이 없어서 112 신고 못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객관주의는. 근데 구성주의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아저씨 저기 이상한 사람 있어요, 신고해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최근의 교육 동향에서는 학생들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태까지는 지식을 저장만 했단 말이야. 소유해서 저장만 했단 말이야. 거기서 벗어나 새로운 상황이나 의미 있는 맥락에서 지식을 활용하고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벌써 구성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야. 2015 개정교육과정을 그래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량을 길러주자는 거야. 이게 옛날에는 봐봐요. 태권도 코치하고 미식축구 코치를 비교를 해볼게요. 객관주의 교사는 태권도 코치야.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지식을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야. 자, 태극 1장 시작 그러면 애들이 가르쳐준 대로 외운 대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다른 애들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만 이렇게 돌아서 있어.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창의력이 안 나와. 근데 구성주의는 안 그래. 구성주의 교사는 미식축구 코치다.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몰라.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랬거든. 너는 센터링만 하고, 너는 패스만 하고, 너는 수비만 하고, 이렇게. 근데 럭비공이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그 그라운드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밥 먹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객관주의. 그래서 이제 객관주의하고 구성주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태까지 객관주의, 구성주의하고 뭐 많은 것들을 공부해 왔는데 도대체 뭐가 객관주의고 뭐가 구성주의를 몰라. 비빔밥을 먹는다고 치자. 객관주의는 여기 이제 밥이 하나 있어. 여기 고추장이 있고 참기름이 있고 나물 1, 2, 3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밥이 있고 여기 이제 참기름이 있고 여기 이제 고추장이 있고 여기 이제 나물 1, 나물 2, 나물 3 이렇게 있어. 객관주의는요, 일단 이 밥부터 먼저 먹는 거야. 그리고 요 참기름 들이부어야 돼.
그리고 고추장 한 스푼 또 먹어야 돼. 그리고 나서 또 남을 먹고 또 남을 먹고 또 남을 먹어. 이거 그 비빔밥의 참맛을 몰라. 구성주의는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돼. 오케이? 비벼. 그래서 스푼 한 스푼 딱 뜨게 되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대단히 어떻게 된다? 통합적이고 맥락적이라는 거지. 오케이? 객관주의는 분절적이라고.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야. 분절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로 쭉 이어서 이해를 못 한다니까. 요것만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쫙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는 전체를 보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태까지 객관주의는 그러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 할 때도 어느 한 부분만 전체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전체로 보는 눈은 시각을 갖도록 해줘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야. 여기만 톡 빼서 하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몰라. 이게 어떤 사건과 연결이 돼서 왜 이게 나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객관주의가 이런 거구나, 구성주의가 이런 거로구나를 이해했다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갈 거라는 거야. 이걸 써줘야 되는 거야. 구성주의는. 그리고 구성주의가 드디어 강조하는 것은 통합적이고 맥락적이구나.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통합교과를 외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런 역량을 자꾸만 길러줘야 돼. 사회 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꾸만 길러줘야 되는 것이다. 그게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이라는 걸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어. 쉽게 예를 들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못을 잡고 못을 딱 잡고 벽에다가 막 망치로 못을 잘 박아. 근데 나는 보기에 참 윗대로운 거야. 왜냐면 잘못했고 이거 손을 때릴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는 신문지 갖다가 이렇게 뚫뚫 말아서 거기 신문지 구멍을 뚫는 거지. 그 멀리 잡고, 그럼 여기 이제 박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손을 좀 멀리 잡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고. 그럼 네가 해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근데 그게 팅 하고 나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그러는 거야. 너는 머릿속으로만 들어가 있지 실제를 모르는구나. 우리는 머릿속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배웠거든. 근데 실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종류의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라는 말을 해. 명제적 지식은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게 명제적 지식이야. 이게 명제적 지식. 그러니까 명제적 지식은 대단히 이론적이라고, 이론적. 근데 오늘 자꾸 이 명제적 지식에서 방법적 지식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자꾸만 방법적 지식을 강조를 한다고. 이제 명제적 지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야. 방법적 지식으로 가야 된다. 그럼 이 방법적 지식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방법적 지식이야. 다시 말해서 나는 운전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지. How to play tennis, 그죠? 나는 테니스 칠 줄 안다, 피아노를 칠 줄 안다, 수영을 할 줄 안다, 몸을 할 줄 안다는, 이걸 노하우라는 거야. 노하우. 방법적 지식을 노하우라는 거예요. 명제적 지식을 노대시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I know 이렇게 되나요?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is true.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것은 참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노댓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가릴 줄 아는 것이 명제적 지식이고, 그래서 체육과에서도 이건 전공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방법적 지식은 오늘날 강조되는 것이 바로 방법적 지식이다. 노하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자꾸만 길러주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 상황에서 실사적 과제를 수행해야 될 때, 그 실사적 과제를 수행할 때 거기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이렇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총론에 제시된 핵심 역량은 일반 역량에 해당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능력이다. 구체적인 핵심 역량은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이거 여러분들 핵심 역량 6가지는 외우셔야 되잖아요. 푸른 하늘을 창공이라 그러잖아요. 창공에 관한 자기 지식을 의심하더라 이거예요. 창공 자기 지식 의심.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기 관리 역량이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이다. 창의적 사고 역량이다.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이다. 심미적 감성 역량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이다. 의사소통 역량이다.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하고 교육학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창의적 사고 역량에서 창의력 기법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창의력 기법이. 그러면 이 창의력 기법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PMI 기법이 있다든가, 그죠? PMI 기법.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6가지 사고 모자 기법이 있다.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있다. 등등등등. 창의력 기법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이 있잖아요. 그죠? 즉,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 구성원에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이다라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홀리스틱 교육사상. 홀리스틱 교육사상과 같은 게 원효의 일심사상이거든. 원효의 일심사상.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다. 또는 뭐 지역 공동체다. 지역사회 공동체다. 막 이런 말이 요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갖고 자아 정체성 이론. 자아 정체성 이론. 이게 이제 마샤가 되겠죠. 마샤.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 이건 이제 반듀라가 얘기가 되는 거거든. 반듀라. 지금 시험 문제네. 그냥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자꾸만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AI가 자꾸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조류 독감이 아니라, 인텔리전스. 그래서 인공지능. 그러면 이거와 더불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다? 정보처리 이론이죠. 정보처리 이론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다만 좀 문제점이 된다면 이 정보처리 이론은 객관주의단 말이에요. 객관주의. 왜? 아까 태권도 코치 얘기했잖아요. 객관주의하고 구성주의는 차이가 이거야. 객관주의하고 구성주의를 차이를 놔준다면은, 객관주의는요, 라이너잖아, 라이너. 선대로 쭉 따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선형적이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는 비선형적이야. 순서대로 차례대로 가잖아. 순차적이잖아. 여기는 비순차적이라는 거예요. 정보처리 이론이 어떤데요? 선형적이고 순차적이거든. 왜? 감각기억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단기기억. 단기기억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장기기억.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의사소통 역량에서 우리 이제 조혜리 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심미 감성적 역량은요,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이 있어야 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심미적 감성에는요, 인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감수성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 이해니까 결국 뭐예요? 심리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거. 문화적 감수성.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교육 사회학 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서부터 교육 심리학이 시험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부분들은 제가 또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지만은 일단은 핵심 역량과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핵심 역량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 논문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럼 또 다음 보겠습니다. 교과 역량은 교과를 통해서 길러줘야 할 능력을 의미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고유의 역량을 규명하였고, 영어 교과는 영어 교과, 수학 교과는 수학 교과, 고유의 영역이 있죠. 학생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지식과 어떤 기능과 어떤 태도를, 지식 기능 태도죠. 항상 들어가는 게 지식 기능 태도야. 그건 묶어서 들어가 주셔야 돼, 쓰실 때.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해야 하는지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였다. 이거 봐봐요. 봐봐. 타일러가 학습 목표를 세우고 나서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이 학습 내용을 조직하고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잖아. 이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나와서 2번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2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한 번 더 나올 것은 요구에 있어요. 요거. 목표.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이 사람이 1950년대고 1960년대고 1970년대였을 때 이거 교육과정 전체 흐름도 할 때 해준 거거든, 이론반에서. 이때 여기가 이제 타일러야. 이거에 반대하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워커야, 워커. 수의 모형. 그래서 이 수의 모형이 내가 작년, 재작년에 그랬거든. 나온다. 자, 나왔지 않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이거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나왔어. 그리고 내가 이제 작년에 뭐라 하냐면, 자, 그러면 또 뭐가 나오겠어? 이 70년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70년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어. 누구예요? 아이즈너거든. 영교육과정. 아이즈너. 근데 아이즈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이나가 있거든. 이 파이나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 내가 그거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자, 아이즈너 나왔어. 파이너 아직 안 나왔어. 파이너는 뭔 얘기를 하는 것이냐? 큐레레로의 복귀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리고 이 전체로 쪼개서 여기를 갖다가 개발 패러다임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갖다가 해석 패러다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 개발 패러다임에서 해석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 나온 것처럼 이민저 이런 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 내용 한 장,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면은, 그죠? 교육학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이를 성취 기준에 반영하였다. 성취 기준은 학습의 결과로 학생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습 결과, 이게 뭐야? 평가가 되는 거죠. 학생이 알아야 할 것과 학생이 할 수 있는 것. 역량을 반영한 성취 기준은 수행 기준의 성격을 띠며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었잖아. 객관주의니까. 그게 아니라 학생이 아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할 수 있어야 돼. 주인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하는 게 run by doing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 구성주의하고 진보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run by doing이잖아. 행함으로써 배우는 건데, 이때 이 doing은 행함이란 뜻도 되지만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잖아. 체험이잖아. 그러니까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학습, 경험학습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현장학습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이해 가요? 현장학습, 경험학습, 체험학습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게 진보주의서부터 구성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도 어떻게 되는 거야? 행함에 있는 거잖아. 평가도 어떻게 돼? 이 행함을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뭐야? 수행평가지. 수행. 행함은 이거 수행이란 뜻이잖아. 수행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야. 그리고 결과를 보는 거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수행평가가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역량을 반영한 성취 기준은 수행 기준의 성격을 띠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행 기준의 성격을 띠며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학생이 아는 것을 적용하고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나타낸다. 역량 함량을 목표로 하는 교육에서는 학교 학습의 결과가 이후의 학습이나 삶에 부딪히는 과제와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야. 근데 봐봐요. 저 초중고 다닐 때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었어요. 1등은 못 해왔어. 대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그 4년 내내 이제 수석 졸업했어, 저는.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근데 어쨌든 다 그게 뭐야? 실제로 지식 수준이었지 수행 수준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지적 영역 중심의 평가였어. 지금 우리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 이 세 가지가 전부 평가가 돼야 되잖아. 이런 걸 갖다가 뭐라는 거야? 전인적 평가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여태까지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게 됐다? 인지 영역 중심의 평가였다는 거지. 요거 중심의 평가였어. 그러니까 머리 좋고 건강 못해서 죽는 거 그 상관 안 해. 그냥 머리 좋고 나쁜 것만 따진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 아이가 타인에 대한 어떤 즉 감성 영향 봐봐. 아유 쥐었네 그지? 감성 영향. 공동체 의식이 가지고 있느냐, 문화적 감성을 가지고 있느냐,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 안 따지잖아. 지금 이런 영향을 따져준다니까. 그래서 전인적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야. 봐봐. 과정중심 평가에서는 뭐가 평가가 되냐면은 전인적 평가 방식이 되는 거예요. 봐봐. 너 나와서 피아노 쳐봐. 너 나와서 피아노 쳐봐. 너 나와서 피아노 쳐봐. 보면 피아노 친 것만 본다고. 근데 이 과정에서 평가를 할 때 저 아이가 피아노를 자기가 순서인데 저 아이가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 아프니까 먼저 배려해줘서 내가 나중에 칠게 너 먼저 쳐. 그러면 그게 뭐야? 타인에 대한 이해가 가지고 있는 아이잖아. 그럼 그런 아이한테는 좋은 점수를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평가가 되는 것이 전인적 평가 방식이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결과 중심으로만 평가했어. 이게 결과 중심으로 평가한 것들이 바로 인지적 영역 중심의 평가 방식이었다는 거지.
모든 학생들이 교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특정한 교사학습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이 특정한 맥락 속에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과 탐구 중심의 학습 활동이 강조가 되는 것이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해외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교사학습 방법은, 자, 밑줄 그십시오. 협동학습. 시험에 나오는 거야. 협동학습. 발표학습, 탐구학습, 토론. 제가 이거 토론 시험에 나온다 그랬거든. 작년에 나왔잖아. 토의법. 예를 들어서 뭐 버즈 토의라든가 심포지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토의법. 그리고 민주적이고 학생 참여적인 수업 방법이다. 또한 밑줄 프로젝트 학습법을 사용하여 통합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법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과정중심 평가로의 전환.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는 평가의 목적과 평가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학습한 것에 대한 평가 위주였다면 이제는 학습을 지원하는 평가와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역량 기반 교육과정과 수업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평가에서는 학습의 최종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하며 동시에 수행 평가를 확대할 것을 권장한다. 수행 평가는 중요한 교육 내용을 이해했는지 학생의 수행 과정과 산출물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학생이 교과 고유의 탐구 및 사고 기능을 활용하고 지식을 맥락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오케이. 그러면은 쉬었다가 우리가 답안지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